대부분 중동하면 부자들을 떠올리시겠지만 그 못지않게 전쟁과 테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도 테러가 밥 먹듯이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특히 이곳의 테러 단체들은 정말 암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까지 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단체로 알카에다와 ISIS가 대표적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틈만 나면 강해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여전히 위험한 단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러 단체들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악명을 떨쳤을까요? 먼저 살펴볼 테러 단체는 알카에다입니다. 너무 유명한 테러 단체죠. 알카에다는 시작부터 증오와 투쟁으로 똘똘 뭉친 단체였습니다. 80년대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자 소련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이슬람 신도들이 아프간에 모여들어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무자헤딘, 전사라고 불렸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 오사마 빌라덴도 참여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에 알고 보니까 되게 꾀재재하고 테러리스트처럼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사우디 출신 갑부였어요. 아버지부터가 부자였고 자기 자신도 건설업으로 돈을 꽤나 만졌죠. 사실 뭐 하나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프간과 붙어있는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소련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자헤딘을 훈련시키고 돈과 무기를 대주는 병참 역할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다면 평범한 얘기죠. 거의 10년 후인 89년도엔 소련이 물러나면서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병력을 해산하지 않고 따로 모아서 새로운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알카에다죠. 이 단체의 의미는 근본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퍼뜨리자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문제는 이 사상이 좀 위험한데 이슬람 계열 중에서도 과격파에 속해요. 자신들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려면 지하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죠. 지하드는 이슬람을 전파하는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테러를 자주 일으켜요.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덴은 알카에다를 처음 만들고 소련과 싸우다 죽은 무자헤딘의 유족을 돕는 캠페인을 벌여서 많은 이슬람 교도들의 지지를 얻어요. 하지만 이란과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죄다 전쟁통에 난리가 난 와중에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을 하면서 빌라덴의 마음이 획 돌변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감나라 대추나라 하던 미국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슬람 성지를 보호하고 있는 사우디에 군을 주둔시킨 모습을 보고 쌓아뒀던 것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뉴스를 직접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국의 심장부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거대한 여객기 2대가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부딪혔어요. 심지어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도 비행기로 테러를 일으켰어요.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반미 국가들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잠잠할 정도였죠. 이때 북한에서도 테러 규탄 방송을 했어요. 분위기 파악을 한 거죠.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서 중동 곳곳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결국 2011년 파키스탄에서 특수부대가 빌라덴을 사살하는 것으로 알카에다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알카에다로부터 지원을 받던 세계 테러 조직들이 무인 드론 공격을 받거나 주요 인물들이 저격을 당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졌어요. 거기에 활용점정, 알카에다 아래에 있던 ISIS가 독립을 하며 쿠데타를 벌이는 바람에 조직이 붕괴해버립니다. 물론 잔당들이 다른 테러 조직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끈질긴 공격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러의 계보는 이제 알카에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ISIS로 넘어옵니다. ISIS는 우리말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의미해요.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선 ISIS보다 다에시라는 표현을 써요. 테러 단체를 아주 낮게 부르는 단어인데 짓밟는 자, 신앙의 범죄자, 불화의 씨앗같이 온갖 안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에시라고 말하면 진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ISIS는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오래된 단체는 아니에요. 2003년부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죠. 그때 후세인 정권이 무너져서 주변이 어수선해졌을 때 등장했어요. 원래는 알카에다 밑에 있던 작은 조직이었는데 이라크 전쟁 중 야금야금 세력을 키우더니 전쟁이 끝난 후엔 알카에다에서 나와 독립을 했어요. 이 단체의 목적은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 교리를 다른 사람들도 믿게 만들고 이걸로 거대한 이슬람 종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뭐 중세 마인드죠. ISIS는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모술, 팔루자, 티그릿 같은 굵직한 도시를 점령해버려요. 여기에 유전까지 먹어치우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 단체라는 악명을 떨치기도 했죠. 점령 지역이 생각보다 넓었는데 2015년 전성기 땐 영국 선 면적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얻은 점령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뒀으면 다행인데 슬프게도 자신들이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강제 개종시켰습니다. 또 여성들의 얼굴을 모두 가리게 하고 성착취를 일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 밖에 저지른 범죄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말하다가 욕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편 중동 말고도
유럽에서도 테러 활동을 이어나가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파리 테러가 있습니다. 파리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인데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 테러로 120명 넘게 사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ISIS는 선을 넘었다. 저건 무슬림이 할 행동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진단 말이죠.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구해오는 걸까요? ISIS는 의외로 SNS를 많이 활용해서 선전했어요. 이걸 보고 혹해서 비행기를 타고 지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월급을 주고 심지어 많이 준대요. 그리고 자유와 유흥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의 뭐 SNS 과대광 거죠. 그리고 외국인 10대들도 꽤나 가담하는데 주로 사회적으로 좀 외로운 사람들한테 조직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자신들과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접근을 한 거죠. 이 외로운 10대들은 자신들은 사회에서 주된 세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은 최악이었죠. 많은 테러범들이 자살 폭탄 테러에 활용이 됐고 도초를 서다가 날아온 미사일에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청소년이 IS에 가담해서 충격을 줬었죠. 결국 후회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현재까지도 생사는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람을 끌어모았지만 ISIS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 두 나라를 지원하는 세계 열강의 화력이 거세지면서 확 쪼그라듭니다. 한 번은 SNS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테러 단체 홍보를 했어요.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SNS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테러 단체 홍보라니 좀 웃긴데, 이를 보고 있던 미국이 역추적을 해서 미사일을 날려서 때려잡았습니다. 3년 전엔 쫓겨다니던 지도자가 자폭하면서 중심을 잃었고 2019년엔 미국이 4년 9개월 동안 전쟁 끝에 ISIS를 지도에서 지웠다는 선언을 합니다. 영토라 부를 만한 지역을 모두 되찾았다는 의미죠. 심지어 작년에 미국의 작전으로 2대 지도자가 사망을 해서 괴멸됐어요.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별 볼 일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중동에 이런 테러 단체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교와 역사, 석유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은 이슬람교의 발상지예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 같이 다양한 종파로 갈라진 곳이기도 하죠. 서로 종파가 다르면 종교 다툼에서 멈춰야 하는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까지 맡는 재정 일치 구조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와 군사 분야까지 번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열강들이 중동을 가만두지 않았고 특히 미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 재건 사업을 벌여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석유 자원을 두고 강대국들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권 다툼을 벌이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엉켜있다 보니 과격한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 역사적으로 폭력이 제대로 뭔가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테러리스트들은 없어져야 하지만 이들이 사라지려면 또 다른 폭력이 필요한 게 아이러니죠. 세상에 조건 없는 평화란 없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